안정적인 직장을 관두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사 후 1년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게다가 계획한 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퇴사 후 10개월 만에 찾은 저만의 창업 아이템과 퇴사 후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여름 한 달여간 휴식기를 가진 후 9월이 되어 다시 찾아온 꽃맘입니다. 2022년 10월 말에 경찰을 퇴직해서 어느덧 퇴사한 지 딱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면 휴식을 취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노하우를 체득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퇴사 후 10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예전 영상에도 대략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회계, 홍보, 마케팅,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다시 급여 소득자로의 삶을 기본적으로 세팅한 채로 퇴사를 했어요. 사실 퇴사 전부터 사업장을 꾸리고 운영하는 모든 작업을 같이 해왔는데 퇴사 전엔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역할로 그 일을 했다면 퇴사 후엔 정식 직원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저만의 사업 수익과 투자 수익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돈 버는 방법은 사업과 투자였으니까요. 즉,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과 투자소득 마련이라는 목표를 위해 퇴사 후 11월, 12월 2달간은 창업과 투자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갔어요.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제가 셀프 인테리어, 공간 꾸미기에 관심과 소질이 있었기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고시원 또는 다가구 주택 임대 사업이나 스터디 카페, 파티룸과 같은 공간 대여 사업 쪽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남편의 사업장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바로 뛰어들 만큼의 자본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고금리 시기가 이어지면서 대출 부담도 상당히 컸고요.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이 고시원과 스터디 카페였는데 고시원의 경우는 제가 학생 때 이용했던 고시원을 주로 생각해서 누군가 상주를 하며 관리해야 한다라는 고전적인 운영 방식에 치우쳐 생각하다 보니 부담감이 앞섰고 스터디 카페는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미 포화 상태라 새로 뛰어들기엔 수익 달성이 쉽지 않아 보였고 기존 사업장 중 운영이 미비한 곳을 인수해볼까도 했으나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파티룸의 경우엔 제가 모임이나 행사 등을 그닥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저부터가 별로 흥미가 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시간 단위로도 수시로 들고 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관리 면에서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간 임대, 공간 대여 사업에 흥미가 다소 떨어졌고 그러던 찰나 그 틈을 비집고 올해 새해 초에 갑자기 유튜브를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저의 평생 취미인 셀프 인테리어 노하우와 경찰 퇴사 후 인생 이막 인생을 펼쳐가는 여정을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 임대 대여 사업장 오픈은 잠깐 미뤄두고 유튜브에 올인했는데 그게 자그만치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준비 과정까지 치면 한 7개월 정도는 유튜브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꾸준히 사업이나 투자, 자기계발 분야의 책들은 지속적으로 읽어갔고요. 그런데 유튜브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비해 할애 시간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인생 이막 수익 창출 경험을 공유하기엔 아직 이렇다 할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콘텐츠에 한계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스토어 운영으로 수익 실현을 한 사람들의 영상을 접하고 잠시 매력을 느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온라인 스토어 운영 관련 책과 정보를 두루 살폈는데 제 성격과 맞지 않는 단점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당장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옅어지더라고요. 제가 물건 많이 사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고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고자 하는데 다양한 물건을 소싱해서 판매한다라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서 8월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폭염과 아이들 방학을 기회로 잠정적 휴식기를 가졌어요. 이게 뭐야? 퇴사 후 10개월간 책 읽고 사업 구상하고 유튜브 한 게 다인데 성과는 없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도 꾸준히 경매, 청약, 온라인 스토어, 상가, 토지 투자, 자기계발서 등 꾸준히 여러 책을 읽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며 정보를 모아가는 작업은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성패와 상관없이 시도를 했고요. 비록 아파트 청약에 떨어지고 민박 사업을 해보려고 허름한 전원주택 매입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게 다 헛수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고 청약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건 옳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결국 퇴사 후 급여소득 외로 상가 투자로 매월 원리금 제하고 약간의 월세 수익을 얻는 정도와 ETF 주식 투자, 4%대 정기예금 등 이외에 이렇다 할 사업 수익을 아직 실현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며 지난 8월 휴식기 동안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소설책 읽기로 머리를 식혀주었어요. 그동안 투자 공부한다고 한쪽에 멀찍이 밀쳐둔 소설을 읽다 보니 한쪽으로만 편중된 내가 리프레시 되는 것 같더니 소설 속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그래 이거다 싶은 새로운 사업 의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동안 책 읽고 정보 검색하고 발품 팔며 얻었던 수많은 정보들 중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분야의 사업이 시각화되더라고요. 아, 그동안 숨 고르기 시간이었구나. 이래서 휴식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로 처음부터 가장 관심을 둔 고시원 사업과 다가구 주택 임대 사업이었어요. 고시원도 운영주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식의 차이를 두고 있었고 최소한의 현장 방문과 무인 시스템 도입으로 상주하지 않고 운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휴식기를 마치고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고시원 사업과 다가구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해 다시 손품 발품으로 매물을 찾고 이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꺼내 재탐독하고 있어요. 낡고 허름한 공간을 가성비 있게 깨끗하게 예쁘게 꾸미는 일이 저의 강점이고 많은 시간을 그 공간에 할애하지 않고 무인 또는 위탁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에 기존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 고시원은 상업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대신 취득세 부담이 4.6%로 크다는 단점이 있었고 단기간 사용자가 들고 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 정비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손이 더 가는 대신 월 수익 면에서는 이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긴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니면 취득세 부담이 크지 않았고 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각 호실 단독 체제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용 공간 정비에 신경 쓸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월 수익은 조금 낮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기왕이면 가격 부담이 적은 연식이 좀 된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물을 소개받았어요. 가성비 있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못지않은 컨디션을 이끌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소개받은 물건 중 고시원의 경우 제가 사는 지역은 초기 비용이 적은 임대 방식 인수 물건은 하나도 없고 총 건물 자체 매매 방식으로만 인수할 수 있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익성과 자금 분석을 통해 적정 매매가를 협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경매 물건도 나와 있는데 초기 감정가가 높아 제가 생각하는 적정 입찰가로 입찰할 수 있을 때까지 유찰이 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 또한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라 당장 어떠한 성과를 내보일지 장담할 수 없지만 퇴사 후 10개월이란 시간에 숨고르기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퇴직금을 묶어둔 예금과 매월 적금으로 쌓아가는 종잣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손품 발품을 팔려고요. 10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찾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퇴사 후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퇴사 전 급여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매월 수익을 확보한 상태로 퇴사하는 걸 추천드려요.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퇴사 전 급여 수준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 정도의 수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퇴사해야지만 당장 추가 성과가 나지 않아도 여유 있게 그 시간 뒤를 버틸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퇴사 후 인생 이막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응원하며 저도 좋은 창업 소식으로 노하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고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